네, 안녕하세요. 대파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야. 날씨가 근데 진짜 덥네요. 이제 동남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장마보다는 우기다라고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도 그래서 외부 일정이 있어서 나갔는데 습도가 거의 100% 홀딱 젖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어쨌든 날씨는 좀 꿉꿉하지만 비트코인 한 주간에 많은 뉴스 있었잖아요. 한번 빠르게 돌아보시죠. 네,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가 꽤나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이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좀 표명하고,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새롭게 이제 트럼프 후보를 이제 견제하면서 나오게 되었고, 이제 마운트 곡스가 이제 상환했던 물량이 시장에 매도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이제 국가준비금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편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동아님이 보시기에 이번 한 주 한 논평해보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일단 이거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긴 한데, 미국 대선에 생각보다 굉장히 밀착돼서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쉬운 상대로 여겨져서 거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래서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도 오르고 그렇게 됐었던 건데, 이게 후보 교체가 되면서 후보 교체돼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가, 근데 이제 이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주말 사이에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은 선거 자금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이거 보게 약간 이러면서 가격이 좀 주춤주춤 하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7월 달에 상환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마운트 곡스의 크라켄 거래소 상환 물량이 25일부터 조금씩 풀리면서 사실 불안감이 좀 가중이 돼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요. 비트 스탬프 물량도 사실 정확하게는 아직 카운트가 되지 않고 있지만 같이 풀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내려갔다가, 다들 알다시피 7월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행사에서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 주요한 말을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미국 국가 준비금에 포함시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돌면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이런 비슷한 좀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해리스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면서 시장이 양분된 것 같습니다.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무조건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비트코인에 이제 우호적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동환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쪽에 좀 힘을 싣고 계신가요? 저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딱히 누구를 지지를 하지는 않는 입장인데,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장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양쪽 후보 모두 투자적인 측면에서요. 근데 다만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트코인 2024 행사가 사실 대선 후보가 다 와서 얘기를 하는 행사거든요. 근데 이 해리스 후보로 교체된 이후에도 한번 얘기 갔다고 합니다. 와서 얘기를 할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해리스 후보가 난 안 갈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절실함이 좀 없다. 이거 당연히 와서 얘기해야 되는 약간 상황인데,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가 더 낫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뒤진다면 뒤졌지. 그런데도 비트코인러들, 그리고 이제 크립토 하는 사람들의 표심을 별로 이렇게 땡겨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제 비트코인에 굉장히 이제 우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 해리스 후보께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체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범죄를 위한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엄청나게 헤드라인에 좀 떴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17년도도 아니고 2024년도에 비트코인을 범죄자들을 위한 돈이다라고 정의한 것 자체가,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 해리스 후보가 서로 노선을 완전 반대로 잡아가지고 경쟁을 하겠다는 좀 취지로 좀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운트 곡스에서 나온 물량들이 시장에 상환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이게 제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이제 법안을 이제 공개한다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트럼프가 어쨌든 진지하게 대통령이 되고
알고자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을 뭐 국가 전략 자산 뭐 준비금으로 쌓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약간 좀 뜬금없는 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조금 기름칠하는 측면에서 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요 같은 컨퍼런스에서 먼저 법안을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상대적으로 말하기가 쉬워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도 한 6대4 정도로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당히 좀 비트코인의 인상적인 호재가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ETF의 유입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도 이번 주는 꽤나 선방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일 월요일이죠. 블랙록의 이제 IBIT 비트코인 ETF에서 대량의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485 밀리언 달러가 이제 유입이 됐고 그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순유입이 일어나면서 시장은 꽤나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화면 이제 우측에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트위터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ETF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좀 보여주는 트위터예요. 영어를 좀 해석해 보면요, 이 비트코인 ETF로 이제 들어온 이제 자금 자체가 19 빌리언 달러, 이제 하나로 하면은 23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대금의 유입 자체가 인베스코의 이제 나스닥 100 ETF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유입이 된 거다. 그래서 ETF 시장에서도 굉장히 비트코인 ETF가 잘 나가고 있고 이례적으로 좀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볼 이제 트위터는 바로 이제 크립토컨트의 대표인 이제 주기영 님께서 마운트곡스의 물량 자체가 시장에서 이제 가격 급락을 일으킬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크래켄 거래소의 거래량 보면은 특이한 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홀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적어주신 것 같아요. 동아님이 보시기에는 이 크라켄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자마자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조금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왜냐하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코인베이스와 이제 정밀히 말하면 바이낸스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이제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그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음수로 돌아섰거든요. 음수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미국 시장에서 시장가로 이 코인을 많이 던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라켄으로 넘어간 물량이 주기영 씨가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크라켄에서 이렇다 할 만한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다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라켄에서 일반 아주 소액주주가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덩어리가 큰 걸 크라켄으로 받아서 다시 출금을 한 다음에 OTC 거래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장에서의 어떤 모멘텀, 가격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람들이 내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받으면 바로 팔아요. 하지만 조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뭐 한번 베팅해 볼까? 이렇게 이제 홀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 이제 며칠 하락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치명적인 막 하락, 예전에 6만 달러에서 5만 3천 달러까지 한 번에 밀리던 그런 하락이 없었던 것을 보면 심리 자체는 그때보다 7월 초에 비해서 좀 많이 개선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물량은 저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홀딩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그렇게 가진 못하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때 이 물량이 같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좀 시간을 두고 조금씩 소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호재이죠. 바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이제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주요 인사들께서 이제 행사장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화면 이제 우측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동화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비트코인 2024 어떤 좀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얘기는 사실 매번 저는 컨퍼런스가 그렇게 대동소이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번에 좀 이슈가 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와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준비 자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는 거라 생각하고요. 전략적 준비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금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원유라든지 안보와 관련
마련되어서 미국 정부가 갖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자산들을 말하는 것이고, 미국 정부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한 20만 개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20만 개가 이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영국 정부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영국 정부는 독일보다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세계 정부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20만 개 이상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야금야금 물량이 나오면 시장이 다 받아내는데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21만 개를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편입시켜버리면 못 판다, 당분간. 이 효과 때문에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되기만 한다면 꽤 많이 오르지 않을까, 가격이? 네, 꽤 많이 이제 오를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갖고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표심 잡기지만 비트코인이 이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또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더리움 ETF의 이제 승인이었습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최종 승인하고 23일부터 거래를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이제 1억 달러가 넘는 자금들이 이제 몰렸고,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보면은 1 빌리언 달러, 하나로 하면 1조 한 3천억 정도가 거래가 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 ETF 이제 출시가 이제 4일째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제 3일 동안은 그레이스케일에서 꽤나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에 큰 영향을 줬고, 그에 따라서 8%가 넘는 이제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ETF의 이제 순유입을 한번 보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유출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유출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좀 살펴보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로 그레이스케일에서 지속적인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이제 블룸버그 형제인 이 제임스께서 이더리움 ETF가 이제 첫날에 1조 3천억이 넘는 거래량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순 유입된 것은 한 1억 달러이다라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동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ETF 유출 속도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비트코인 대비 좀 기대했던 수준인지 아니면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인지 좀 궁금합니다. 첫날 거래량 자체는 업계에서 예상한 대로 나왔어요. 23% 정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시총이 약간 그렇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유럽 시장에 미리 상장되어 있는 ETP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하면 얼마 나오냐면 20에서 25 사이가 나옵니다.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번 케이스도 뭐 23 언저리가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격 자체는 상당히 많이 빠졌 잖아요. 이 시기가 마운트 곡스 분배,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시기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불안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이 여기에 조응해서 조금 더 높은 변동폭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GBTC라고 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원래 있었던 매도 물량 나오는 창구에서 쏟아졌던 속도 대비 지금 이더리움 ETF는 ETHE라고 하는 ETF가 있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나오는 물량의 속도가 한 3배 정도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데, 일단은 이렇게 빠져나오면 가격이 더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좋은 점은 뭐냐면 이 ETF 안에 들어있는 이더리움이 원래는 한 100억 달러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첫 3일 동안 11억 달러가 유출이 된 상태고 89억 달러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유출세가 좀 멈출 수 있다. 그러면 그때를 잘 노려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총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한 달 동안 소화가 좀 되고 조금 다들 좀 좋은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운트 곡스 물량,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물량, 사실 요것만 잘 소화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꽃길만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진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거는 바로 알트코인 뉴스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크립토콘트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는 이제 시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점차적으로 이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비트코인이나 이제 알트코인에 유입될 수 있는 준비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 좋은 뉴스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뜨거웠던 감자였죠. 범죄 현장이 목격이 됐습니다. 이제 빗썸 거래소에 어베일 코인이라고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어베일 코인이 상장이 됐을 때 트위터에서 일드 파밍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 사람이 해외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자신이 이제 비싼 가격으로 이제 빗썸에서 매도를 하고 자기 수수료 떼고 돌려줄 테니까 자기한테 이 어베일 코인을 보내라라고 하면서 자금 수신 행위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진짜로 자신의 어떤 계정을 이용해서 빗썸으로 이 어베일 코인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것을 결국 프리미엄 1000%가 넘었을 때 이제 매도해서 약 7억 정도 이제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줘갖고 이것을 약간 텔레그램하고 트위터에 좀 자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플루언서들께서 이거 불법 판매 아니냐, 이거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짜 금감원에 신고를 한 사람도 꽤나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께서 어베일 코인 괜찮나라고 하는 이제 물음표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변창후 코인 사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유통량 논란까지 거론이 되면서 이 어베일 코인을 상장한 빗썸 거래소, 그 다음에 이 어베일 코인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동환님이 생각하실 때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 행위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센트에서 117만 2696 어베일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특정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로 소팅하면 누가 보내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잡기도 되게 쉽고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돈을 벌면 법의 뜨거운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인지를 모르고 자랑을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도 동환님하고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빠이, 안녕.